주방 가구는 보시면 평면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인면상에서 높이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주방 가구를 정면에서 봤을 때 싱크볼 있는 쪽 있죠? 이 부분은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있는 부분이 상부장에 나눠져 있고 하부장은 보시면 높이를 일단 확인해야 돼요. 높이가 전체 높이가 지금 930인데 이 930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 선은 단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뒤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뒤턱까지가 930인 거고 이 하부장, 이 상판 높이는 정확하게 872예요. 근데 이런 치수 정확하게 꼭 안 하셔도 되고요. 870이면은 그냥 뭐 870, 930이면 930, 그 다음에 58이면 뭐 60. 반올림해서 이런 식으로 치수는 떨구시면 돼요. 꼭 요거대로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체 높이가 930이지만 이 뒤턱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높이까지 87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70인데 870만 할게요. 870으로 요 디귿자 상판을 만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렉탱글로 똑같이 주시면 디귿자로 그려야겠죠. 여기서 그린 거를 연결을 해서 디귿자 작업대를 그려주세요. 면만 연결해서 그리면은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면이 이렇게 잡히면 이거를 870 높아지면 이렇게 하부장 전체 매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뒤턱이 있죠. 뒷선반이 있어요. 뒷선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폭은 130이고 높이는 58이에요. 60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뒷선반이 이 선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무브 컨트롤 130 그리고 이게 높이가 58인데 60으로 올리겠습니다. 60 이렇게 올려주시면 뒷선반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뒷선반이 아까 보시면 이 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높이를 한번 재시면 되는데 높이가 디스트 22mm이고 여기가 35mm예요. 그러면 20을 두께감을 주고 20을 안으로 면을 셋백을 할게요. 요 면을 20 복사하고 이 하부 면을 20 셋백하면 이렇게 단이 이렇게 조성이 돼요. 도면 단면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주방 가구 완성 이미지인데 이 주방 가구에 뒤턱 있죠? 이렇게 뒤턱이 생기고 하부장 보시면은 여기 두께가 있어요. 인조대리석 두께가 있고 여기 홈이 이렇게 파져서 손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하부장 손잡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도면대로 이게 그대로 똑같이 작업한 거거든요. 상판 두께는 50mm고 여기 하부에 손잡이 부분은 30mm예요. 상판이랑 요 홈을 그려주고 문을 6개로 나눠주면서 하부에 걸레바지, 높이 150짜리 걸레바지를 만들면 돼요. 근데 가구는 보면 항상 여기 측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20mm짜리 측판이 들어간 다음에 그 안쪽에 해당되는 면을 나눠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상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 우리 두께 50이라고 했죠? 이 상판을 선택을 한 다음에 무브 컨트롤 키 눌러서 50mm 다운 시켜주시면 이렇게 두께감이 표현이 되고 이 상태에서 무브 30 내려주시면 이제 손잡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부에 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무브 컨트롤에서 150 올려주면 걸레바지에 해당되는 면이
이제 그려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판 무브 컨트롤 20mm 네, 이래 중간 지워주시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측판이 있으니까 무브 컨트롤 20 그러면 측판이 생기고 손잡이가 그려졌으니까 손잡이 부분을 20mm 만들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손잡이가 면이 이렇게 셋백돼서 입체적으로 보이고 하부 걸레 바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 넣을게요. 우리 섰을 때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이 약간 6개였잖아요. 그럼 이거를 디바이드 하시면 돼요. 디바이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디바이드 6 엔터 치시면 선이 6개로 이렇게 분할이 되죠. 여기 엔드 포인트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도어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럼 하부장 한 면은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싱크볼만 갖고 오면 돼요. 여기 3D 웨어하우스에서 KSC 키친 CHEN 싱크 검색하시면 KSC 키친 싱크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되는데 모델링이 좀 예뻐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다른 교재에 그 저자가 모델링을 해서 공유를 하는 건데 이미지가 외산 가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산 가구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라서 잘 어울려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불러 오셔서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배치를 하시고 상판 면을 지우시면 돼요. 지워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의 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면 되죠. 이렇게 면을 드래그해서 이 싱크볼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싱크볼까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럼 우측에 쿡탑 쪽 한번 볼까요? 이렇게 쿡탑 쪽 생겼어요. 쿡탑 쪽은 여기 인출 망장인데 여기 손잡이 부분에 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쭉 빠지는 타입 있죠? 그런 서랍장이고 중간에 오븐이 들어가고 여기 우측에 장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도면의 사이즈를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도면 사이즈가 다 나와 있어요. 쿡탑 쪽 보면 망장 들어가고 오븐 들어가고 여기 도어가 있죠. 망장은 200, 오븐은 600이에요. 그러면 그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측판 20mm 복사하시고 이쪽도 측판 20mm 이렇게 복사하시고 이 상태에서 바닥 걸레바지 100 넣어주시고 여기 손잡이 부분 20mm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 우측에 망장이 사이즈가 200이었죠. 그러면 이 면을 복사해서 200 그 다음에 오븐이 600이었습니다. 600 그러면 여기 이제 망장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오븐이 들어가요. 오븐 그리고 여기는 도어가 달린 수납 공간이니까 이 상태로 오븐만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3D 웨어하우스 역시 들어가셔가지고 오븐 쓰시면 이렇게 오븐이 쫙 나와요. 바로 다운 받을게요. 상태로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해주시고, 사이즈가 5분이 거의 6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이즈가 더 크다 그러면 스케일로 줄여주세요. 그냥 스케일로 줄여서 여기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거의 대부분 5분 사이즈가 600이고, 그리고 여기 길이도 좀 안 맞잖아요. 그냥 늘릴게요. 이 걸레바지 높이까지 오게 5분이 이렇게 5분 설치까지 하시면 되고, 위에 여기는 이제 쿡탑이 놓이죠. 가스레인지 아시죠? 여기서도 다운 받으세요. 이거 쿡탑. 쿡탑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쿡탑이 쫙 나와요. 다양하게. 여기서 보시고 쿡탑도 5구짜리 있고 4구짜리 있고 뭐 3구짜리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판에 맞는 거는 제가 보니까 4구 정도일 것 같아요. 4구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모델링 자체가 스케일링이 안 맞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럼 줄여야죠. 이렇게 보통 4구는 이렇게 안 큰데 너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쿡탑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돼요. 주방 가구가 이 정도 완성이 되고, 이쪽에 이제 밥 통장만 작업을 하면 돼요. 여기 밥솥 들어가는 장 부분은 보시면 여기 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좌측에는 수납장이 들어가고 중간에 서랍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 부분이 밥솥이 이렇게 들어가서 밥솥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쓰는 이렇게 하부장입니다. 이거는 도면을 보시면 역시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냥 대략 짐작할 수가 없고 치수를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역시 좌측에는 하부 수납 공간이 530, 중간에 서랍이 와이드가 600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밥솥장이 500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50mm 두께가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판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죠? 그리고 이쪽 반대 방향에서 보면 디귿자로 상판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상판 두께감을 표현을 할게요. 도면상에서는 여기가 지금 40인데 상판 두께랑 똑같이 제가 50으로 돌릴 거예요. 그리고 밥솥장 500 주고 이 서랍장 600 주고 530, 나머지 530은 수납 공간을 줄게요. 그러면 측면에 돌아가는 인조 대리석이 50, 그 다음에 밥솥장 500, 서랍 600 그렇게 라인을 그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현재 50mm였죠? 부부 컨트롤 50 하시고 이레이즈로 지워주시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부 500 수직 수평 딱 맞춰가지고 항상 집교 모드로 작업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부부 컨트롤 600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제 밥솥장이 들어가고 여기 서랍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이 들어가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측판 20mm가 도면상에 있어요. 보시면 하부 걸레바지가 이렇게 100mm 들어가 있고 여기 측판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서랍이 나눠지는데 이거는 서랍 사이즈를 한번 재보시면 160이에요. 그럼 160짜리 두 개가 들어가고 손잡이가 30mm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하부 걸레바지가 100 들어가고 여기 보면 손잡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손잡이가 해당되고 이 부분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밥솥 요 인출장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니까 여기는 굳이 손잡이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 손잡이가 여기까지 딱 끊겨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이 되고 상부 서랍 높이가 160이었고 160짜리 2개 복사해 주시고
다음에 손잡이 해당되는 부분 30mm, 여기에서 풀푸시로 20mm 넣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하부장 좌측이 완성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는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 선은 지워주시고, 양쪽에 보면 여기 측판이 있을 거예요. 측판이 이렇게 20mm가 있죠? 근데 하부에 여기 이렇게 서랍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30mm 손잡이가 있고, 이 인출하는 밥솥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80, 30, 나머지 밥솥장으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180이었죠, 높이가. 그 다음에 여기서 30mm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손을 넣는 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밥솥 인출장 그 앞에 마이다 높이는 100이에요, 100.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양쪽에 측판이 있어요. 보시면 양쪽이랑 위에랑 여기 옆에도. 그래서 이거를 옵셋을 시킬게요. 20mm. 이렇게 디귿자로 가구 바디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밥솥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비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셋백 시켜주세요. 한 5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 반대 방향에서 보시면 여기가 아까 디귿자로 인조대리석이 돌아갔으니까 디귿자로 선택한 다음에 F, 옵셋으로 50. 그럼 이렇게 면이 분리가 되고, 이 상태에서 아일랜드 반대 방향 면은 이렇게 넣어주세요. 200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아일랜드 쪽에 이렇게 다리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부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부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상부장. 상부장은 도면을 보시면 높이가 728에 10mm가 떨어져 있어요. 상부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톨장처럼 몰딩이 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몰딩이 가구랑 요 천정 사이에 딱 껴지는 거예요. 몰딩이 10mm가. 그래서 10mm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감안하지 않고 상부장 높이를 2300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부장 사이즈가 728인데 그냥 730으로 떨굴게요. 상부장이 이렇게 창문 쪽이랑 쿡탑 있는 쪽이랑 기역자로 연결이 돼 있어요. 창 쪽은 이제 창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눠지고, 쿡탑이 있는 부분은 환기 시설이 되는 후드가 이렇게 달리면서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젠타 선 있죠? 이게 상부장 그 라인이에요. 우리가 평면도를 볼 때 천정에 띄어져 있는 것들은 평면상에는 히든 라인으로 우리 그리죠. 제도 시간에 배우셨으면 아실 거예요. 도면을 그릴 때 평면도는 1400 이하에서 배치되어 있는 물건을 그릴 때 평면상에는 실선으로 그려주고, 천장에 띄어져 있는 것들은 점선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가 상부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히든라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부장 안에 있는 밥통장이 있었죠, 아까. 그 숨겨져 있는 것, 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게. 그리고 우리 지금 아일랜드 쪽에 200 넣었죠? 그거를 표현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이나 천정에 띄어져 있는 사물을 표현할 때 평면상에서는 점선으로 표현이 한다는 거. 상부장의 뎁스를 재보면 딱 310이 나옵니다. 여기 크로스되는 점에서 벽까지 재보면 310이에요. 그러니까 상부장의 폭은 310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부장을 그리는데 가이드라인을 그릴게요. 가이드라인으로 310. 여기서 렉탱글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풀푸시로 우리 아까 728이었는데 제가 730 내린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상부장 메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할까요? 자, 무브 컨트롤 해서 복사를 할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 이 길이를 이렇게 풀푸시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 상부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도면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양쪽에 측판이 20mm가 들어가요. 측판 들어가고 상부에 필러가 60mm가 들어가요. 필러가 돌아가고 전체 다 돌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걸 그리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도면만 읽을 줄 알면은 그리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무브 컨트롤 키 누르셔가지고 복사해 주시고 풀푸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브 컨트롤 키 눌러서 60 라인 미드 포인트로 나눠주시고 그럼 이렇게 상부장 하나 완성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가스 쿡탑 쪽도 장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뎁스를 310으로 만들어 주시고 무브 컨트롤 310 이 상태에서 풀푸시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기역장 상부장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mm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여기서 마찬가지로 60 그 다음에 라인 미드 포인트로 나눠주면 이렇게 상부장 완성되고 우측은 약간 틀린 게 여기 후드가 들어가죠. 후드가 들어가는 공간을 확인하셔서 후드 단면을 그려가지고 돌출되게 할 거예요. 디자인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후드를 지금 우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드를 그려볼게요. 후드 사이즈는 보통 900이에요. 그리고 단면상에서는 적당히 돌출되게 사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도면을 보시면 무늬 하나가 420짜리가 들어가고 900짜리 후드가 들어가고 무늬 두 개가 나눠져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측판이 하나 들어가죠. 그럼 20mm 측판 들어가고 여기 상부에 60짜리 휠러가 들어가고 도어 사이즈가 420입니다. 420 복사해 주시고 후드가 900이에요. 사이즈가 900 복사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미드 포인트로 도어를 두 개 나눠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후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높이가 몇인가 한번 재볼까요? 여기 높이만 재시면 되는데 높이가 350이에요. 그러면 후드 높이를 350으로 복사해 주시고 미드 포인트로 도어를 나눠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측면이 돌출되게 했는데 한 100 정도만 돌출을 시킬게요. 100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50 정도만 돌출해서 측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투포인트 아크 하시면 코너 부분이 라운드가 처리가 되죠. 투포인트 아크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면을 코너를 라운드지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 상판까지 렉탱글이 그려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라인을 그릴게요. 여기 길이를 한번 재면은 380이거든요. 그럼 이 측면을 380 이렇게 키워주시고 여기에 라인을 그려서 풀푸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이쪽 하부에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측면장 그려주겠습니다. 풀푸시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 지금 돌려야 돼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위에 라인이 이렇게 하나 있어야겠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아니고 그냥 측판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 장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측판을 20mm 그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측판을 20mm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여기 상부에 60mm 필라 그려주시고, 이 면을 이렇게 셋백하면은 수납 공간이 완성이 되겠죠. 350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반이 3개가 그려지죠. 선반을 그리는데 여기 도어가 앞쪽에 이렇게 붙게 되면 도어 두께가 20mm가 돼요. 그래서 도어 두께를 빼고 나머지를 선반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을 20mm 그려주고, 여기서 렉탱글을 그려서 이 상태에서 렉탱글만 메이크 그룹으로 묶어주고, 풀푸시로 10mm, 유리 두께 10mm 정도 반영해서 이거를 무브로 미드 포인트에 하나 넣어주시고, 무브 해주시고, 미드 이렇게 해서 그냥 복사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만약에 높이를 확인하시려면은 345니까 한 340 정도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340, 컨트롤 340.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유리창 매트리얼 재질 한번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유리 클릭하시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선반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도어를 그려주시고 라인으로 나눠주시고, 이 상태에서 옵셋으로 한 20 정도 면을 만드셔서 여기에 또 유리를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은 장식장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녀방에 요 가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붙박이장인데 옷장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책장이 들어가고 좌측에 이제 책상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책상이랑 이제 책장이랑 붙박이 가구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녀방 붙박이 가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면상에서 뎁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뎁스가 평면상에서 600이에요. 600에서 10mm는 이제 벽에서 이격된 거리인데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600으로 우리 작업을 할게요. 양쪽에 역시 휠러가 붙죠. 평면상에서도 보면은 휠러가 60mm가 붙고 여기 이렇게 가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쪽에 이 휠러가 인면상에서 들어가고 상부에 휠러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치수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좌측의 책상은 1450이고 중간에 책장은 980, 그 다음에 우측에 붙박이장은 970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이는 안 하셔도 돼요. 대략적인 치수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의 책상은 1450으로 하고 여기 20mm 측판이 들어가요. 가운데 책꽂이는 980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인면을 만들어 볼게요. 평면상에서 우리 작업될 거는 그냥 박스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렉탱글을 그냥 그릴게요. 그린 다음에 이거를 메이크 그룹으로 묶어주고 풀푸시로 2300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완성이 됐어요. 벌써. 이 상태에서 우리 양쪽에 보면 주방 가구도 마찬가지고 휠러가 60짜리가 들어가요. 여기서 양쪽 60을 복사해서 무브 컨트롤 60. 그 다음에 상부의 휠러도 60 이렇게 보시면 그려지고, 이쪽 책상이 1450이었죠. 컨트롤 1450. 그 다음에
중간에 측판이 20mm가 들어갔고 980짜리 책장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미드포인트로 문짝 나눠주시고 요 라인은 30mm 복사해서 손잡이 20mm 넣어주시면 이렇게 손잡이 완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좌측에 책상 한번 볼게요. 책상 높이는 735까지가 여기 상판 하부에 높이고 상판이 40mm예요. 상판 높이를 일단 라인을 그려서 상판이랑 여기 상부에 장을 한번 나눠 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높이가 725예요. 725 정도는 책상 면이 셋백이 돼서 테이블로 쓸 수 있고 위에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장을 조성을 할 거예요. 여기 하부의 높이가 지금 735에 40으로 요거대로 할게요. 무브 컨트롤 735, 그 다음에 상판 두께가 40mm, 책장이 조성되는 면이 725 이렇게 나눠주시고 보시면 여기 오픈장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오픈장이. 그리고 위에는 이제 수납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면이 이렇게 셋백이 돼서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면을 확인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여기는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그가 2450입니다. 반올림에서 250으로 잡을게요. 250이고 여기는 300이에요. 높이가 300에 18T짜리 상하부에 판넬이 이렇게 붙고요. 이 높이가 300이고 18mm 두 개 붙고 여기는 아까 250이고 무브 컨트롤 250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컨트롤 300이죠. 그리고 여기에 위아래 20mm 두께를 주시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께감이 있어야 되죠. 안쪽으로 20mm.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이제 가구가 나눠졌고 위에는 수납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상부는 미드포인트에서 나눠주면 장이 두 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책장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공부할 수 있는 요런 책상이 되는 거죠. 책상면은 한 580 정도 면을 밀어 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좌측은 2개, 하부가 2개, 이렇게 2개로 장이 나눠집니다. 미드 포인트로 잡을게요. 그러면 복사를 18T로 우리 지금 위아래 잡아 있으니까 무브 컨트롤 10, 무브 컨트롤 10, 그리고 요 선 지워 주시고 이 면이 셋백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500, 500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인이 그려지고 무브 컨트롤 10. 나머지 가구들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고 한번 작업을 해 보시고요. 난간대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난간이 있어요. 발코니 테라스 난간.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 레벨로 만들었죠? 평면상에 보면 여기 뎁스가 이렇게 있어요. 두께가. 이 부분을 높이를 한 100 정도만 올려주세요. 100.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여기랑 간섭 안 되게 따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간대는 팔로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경로를 그려준 다음에 경로를 따라 이동할 단면 원을 그려주시고 그
그 원을 팔로우미 시키면은 난간대에 여기 손수침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복사를 하시면 돼요.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요 세로바들은 원기둥 그냥 그리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원기둥을. 팔로우미 이용하면 대략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경로를 그릴게요. 경로를 이 위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포인트 아크로 코너를 만드는데 이때 가이드라인을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2포인트 아크가 만들어지도록 연결해 주세요. 지워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포인트 아크로 양쪽이 원의 반지름이 똑같으려면 가이드라인을 그려야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경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높이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이게 밑에 그룹으로 안 잡혀져 있어가지고 면이 따라 올라오네요. 여러분들 그룹핑 꼭 해주시고요. 1100 정도 올려주세요. 필요 없는 선이랑 면은 지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경로를 따라서 원만 팔로미 시키면 난간이 만들어져요. 이 난간대에 이제 반지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29예요. 반지름이 30mm로 원을 그릴게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30으로 그려주고 이 상태에서 경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F 팔로미 해주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G 누르시고 무브 컨트롤 200만 내릴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무브 컨트롤 내려주시면 650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난간에 가로바랑 숨수침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세로바 요거를 복사를 해야겠죠. 살 때는 한 15mm 정도로만 할게요. 그럼 여기 라인 그려져 있는 요 부분에 원을 그려서 원을 반지름 한 7mm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룹으로 묶어서 뿔뿔이로 1100 이거를 무브 컨트롤 해서 여기까지 복사해 주시고 나누기 한 40개 정도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무브 컨트롤 눌러서 중심점을 가지고 복사를 해주시고 나누기 40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반대쪽도 양쪽 좌우도 그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시고 무브 컨트롤 해서 미드 포인트 위에서
무브 150 정도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무브 컨트롤, 정확하게는 가이드라인을 그리셔가지고 위치를 선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누기, 여기는 몇 개로 할까? 한 8개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셔가지고 무브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복사, 반대 방향으로 복사하면은 왕관이 완성이 됩니다.